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겐지 산소겐지 꼭 이걸 그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실 때는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떤 그 다른 피해가 안 나게 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병에는 또 이런 그 약재들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그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식물에게는 16가지 원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칼슘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붕산도 필요하고 뭐 어떤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 인산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제품들을 이제 이렇게 그 공급을 해줘야만이 식물이 안전하게 크는데, 비료만 준다고 해서 식물을 절대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고 농약만 준다고 해가지고 병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땅을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소독이 돼야 되고 이제 토양을 그 이렇게 땅심을 좋게 만들어야만이 이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토양에는 땅심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화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런 그 화분에다가 그 흙을 담아놨다는 것 뿐이지, 화분에도 역시 그 토양 소독을 해야 되고, 토양을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재를 넣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그 흙에다가 섞어서 그 화분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식물을 키우면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 식물을 키우는데 제가 미네랄 성분이 있던 이 제품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봉지에 이렇게 담겼는데, 이게 1kg짜리로. 이게 이제 봉지가 크면은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 미네랄이 이 속에가 20여 종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 미네랄 성분이. 이 광물질로 만든 건데, 그냥 광물질을 그 가루로만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나노 입자로 해가지고 나노 기술로 그 식물에다가 살포를 하거나 토양에다가 그 흙에다가 섞어서 하면은 나노 기술로 이 입자를 곱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인데, 이 우리가 쉽게 이제 보면은 이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을 10여 정도 넣을 수가 있고 20여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20여 종이 더 있는 제품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럼 20여 종 이 제품을 가지고 그 희석 배수만 맞추면 그 식물에 영양 공급을 하는데, 그 봄에 일찍이 이제 그 냉해 피해가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온이나 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피해를 이제 극복하는데, 이 미네랄 성분을 넣는 제품을 우리는 주로 상품화가 이제 만든 건지 이제 고급화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농비를 좀 줄여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설이나 저온 극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미네랄 성분을 그 구매해 놨다가 이제 500배액, 1000배액 아니면 2000배액 이렇게 타가지고 혼합을 그 물에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연면 살포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시험 재배로. 과수 같으면은 과수 한 나무만 미리 그 1000배액도 쳐보고 살포해보고 2000배액도 쳐보고 500배액도 쳐보는 거예요. 만약 500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포를 했는데, 만약 잎이 마른다든지 꽃잎에 꽃봉우리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지면 희석 배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을 미리 살포를 해보고 하면은 이 완제품보다 이런 제품을 구해놓고 화분에도 섞어가 흙에다 섞어 쓰고, 또 그 대농가들은 토양에다가 뿌려가 하면은 비용을 절감을 많이 시킬 수가 있겠죠. 완제품보다. 이런 그 제품들을 한번 활용을, 식물을 건강하게, 토양은 일단 그 좋게 만들어야 되죠. 땅이 숨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땅이 그 염류 장애가 되어 있는, 염류 축적이 되어 있는 염류를 많이 이렇게 줄여줘야만이 이 식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시엘로 그 이산화염소가 이렇게 그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그 기구에서 이게 그 식품안전에서 이렇게 승인을 다 나가 있고요. 신선도 유지, 강력한 살균, 이거 아까 염소계보다 살균 소독 그 배수가 약 2.5배 이상이 강력하게 더 이렇게 소독이 잘 되고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력한 또 꼭 이게 시엘로 그 산소계인지 염소계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수입된 제품인데요. 수입된 제품인데 알로 돼 가지고 그 보관도 쉽고 물로 돼가 있는 것보다 보관도 쉽고 이동도 쉽고 그 이 보관에서도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소 염소계가 아니다. 이거 제품은 염소계가 아니다. 활용 분야, 식품 분야, 농업 분야, 비료 분야, 수처리라는 것은 물 소독과 여러 가지 그 하는 것을 갖다 수처리라고 하는데요. 환경 정화, 기타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이 강력한 살균, 뛰어난 소독, 악취 제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품을 상품화가 돼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수입된 EU에서 수입된 제품인데요. 보면은 미국 환경보호청,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민국 식품안전청, 우리나라에는 환경부 고시 인증을 통과한 염소계가 아닌 산소계 이산화염소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우리가 농업용 살균제로 또 물탱크 소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균, 모든 곳에 살균, 소독, 악취, 냄새 등 억제를 위하고요.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계 제품 사용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염소계라 그랬잖아요. 있어서는 주의 요소가 따르고 산소계 이산화염소에 속하는 본 제품은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관에서부터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식품 분야, 농업 분야, 의료 분야, 수처리, 환경 정화 이렇게 사용한다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공식품 소독제로 아까 제가 시엘로 이산화염소 산소계는 가공식품 소독제, 부패 방지제, 식품 표백제, 식품 탈황제, 식용수 순환수 처리제, 식용수 먹는 물이죠. 순환수 처리제, 위제품 병에 든 생수 소독제, 가축 가금류 식수 소독제, 공공 환경 의료 위생 전용으로 사용하고요. 양어장 소독제, 양잡업용 소독제, 버섯 재배사 소독제, 토양 소독제, 식물 살균 소독제 등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크게 소량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지만 대형 농사 지으시는 대농가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대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제품을 미리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래 살펴보시고요. 토양과 물탱크만 소독을 잘 해줘도 위에서 농약 관리가 농약 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가 소독이 되고 병균을 그만큼 미리 사멸을 시켰기 때문에. 토양의 물탱크에서는 보통 우리가 소독을 안 하게 되면은 수년간 거기 잠재되어 있는 물때, 물이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농작물에 이제 물을 투여시킬 때 물 라인을 통해가 농작물에다가 투여시키면은 병균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죠. 병균이 같이 물과 같이 끌려 들어가서 농작물을 이제 뿌리에서부터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물탱크와 물 라인을 아니면 밭에 깔려 있는 점정 라인을 이렇게 소독을 시켜주라는 거. 그 소독을 따로 시켜서
물을 공급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성분을 영양제라든지 어떤 액비를 밀어 넣을 때 같이 넣어 가지고 그 이렇게 소독을 시키면 됩니다. 소독시켜 가지고 그 어떤 병의 예방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그 이 알약이 달라지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식수 소독용으로 할 때는 물 1톤에서 2톤 정도가 한 알 정도가 들어가고, 농용수에는 1톤에서 2톤 정도에는 2알에서 3알 정도까지가 투입시켜서 이제 이 약이 녹아지면은 물을 공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식물에다 공급을 하면은. 그리고 이걸 그 물탱크에다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하수를 대부분 다 물탱크에 받아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 농용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지하수에서 바로 뽑아 올려가지고 바로 그 농작물에다 투입을 시키면은, 밀어 넣으면은 그 지하수에서 있던 유해물질, 이제 그 이런 유해물질이 그 속에서 있다가 그 작물에다 투입되면은 인산을 이동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꼭 그 물에다가 지하수泵 올려가지고 하는 데는 이런 약을 넣어가지고 소독을 시키고 중화를 시켜가지고 농작물에 사용을 하면은 질병, 그러니까 농작물에 오는 병 예방을 월등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가서 병이 발견되거나 여름철 이제 보통 과일 재배나 토마토라든지 어떤 거 재배하고 딸기라든지 지금 겨울철 재배하는 사람들 보다가 보면은 이 농작물이 잘 자라다가도 시름 그 병이 오거나 어떤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그 토양이나 어떤 이런 데서 병균이 잠재대가 있다가 농작물에 이제 그 침투를 해서 병을 유발시키는데, 그래서 이런 약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많은 그 병균을 예방을 해준다는 걸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각자 우리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위에 가서 농약 관리하고 하는데 농비를 많이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그만큼 그 예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물탱크를 꼭 소독을 하시라는 거, 그래야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500g 이게 처음처럼이라는, 이거는 이제 기능성 제품인데요. 다량의 산소도 발생을 시키고 토양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100평에서 200평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00g 가지고. 이 토양 이시도 잡아주고 염류 제거도 도와주고 뿌리 활력 강화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 500g을 가지고 땅 100평과 200평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농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양을 늘려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이거 잘 모르죠. 그러면 일단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뿌리기 좋은 어떤, 요즘 같으면은 상토나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상토, 여기다가 혼합을 해가지고 양을 늘켜서, 그래서 이제 손으로 골고루 토양에다 뿌려가지고 밭가리를 한 다음에 식물을 심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병 예방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분에 키울 때도 그 화분 흙에다가 이제 제가 이걸 섞어가지고 토양을 최대한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식물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한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PT병에다가 아까 광물질 뱉는 가루를 이제 여기다가 보통 1000배액으로 만들어서 500에서 1000배액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여기다 물에다 담아놓고 물을 줄 때 밑에 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뿌리 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줄 때 이걸 같이 이제 타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계속 주는 거 아니고, 이걸 한번 또 주면은 그 다음 때는 제가 이제 여기는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처음처럼 아까 기능성 산소 발생제 토양 이시 잡아주는, 여기 이제 물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다음에
제가 물을 줄 때 아니면 이건 단용으로도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연면살포는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죠. 연면살포는 하게 되면은 그 실내에서는 물이 마를 때까지 또 병이 유발시키는 곰팡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뿌리 쪽에 넣어준다든지 아까 그 화분 채고 밑바닥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흙이 담겨있는 마지막 되는 그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물조르로 해서 이제 물 줄 때 같이 주면 되겠죠. 어떤 제품이든지 과하게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적은 것은 이런 식물들이 잘 소화를 하지만 과한 것은 식물이 이제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절대 비료나 어떤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소량 적은 양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 병에다가 이제 규산은 식물의 보약인데요. 식물을 빳빳하게 키우는 그런 성분이에요, 규산이. 그래서 규산도 여기다 물을 타가지고 이제 물을 줄 때 하거나 아니면 밑에다 넣어주는데, 규산이 이렇게 물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됐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프로폴리탄 만들던 회사에서 규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식물을 빳빳하게 만들거나 할 때 칼슘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칼슘이 빳빳하게 해주는 율보다 규산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식물 정말 우자라가 있거나 이래 튼튼하게 만들 때 규산이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칼슘이 또 식물이 칼슘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규산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건강하게 빳빳하게 키우려면은 주로 칼슘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여름철에 칼슘은 식물에 뿌려준다 하더라도 잘 이동이 안 돼요. 아무리 뿌려준다 하더라도 칼슘은 이렇게 저온이나 어떤 하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이동이 되는데, 고온기 때는 칼슘이 식물에 이동이 잘 안 돼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런 규산을 사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제가 식물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뿌리 세근 촉진제, 이런 또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또 물에다가 희석해 놓고 작물에다가 물 줄 때 또 아니면은 물통 밑에다가 공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화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셀러리가 심겨졌던 화분이 이제 이 화분인데요. 심지가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 화분. 그래서 화분 크기가 아까 거보다 많이 좀 크죠. 이렇게 밑에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던 화분인데, 이렇게 밑에 심지가 달기고 밑에 물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잠시만요. 이게 또 화면이 중단됐습니다. 화면을 중단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1시간이 다 돼 가면은 이렇게 한 번씩 화면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화분에다가 이제 아까 샐러리 같은 경우도 화분에 여기 흙이 많이 담기겠죠. 더 관리하기가 쉬워요. 흙이 많으면은 식물을 관리하기도 좋고 수분도 빨리 마르지도 않고 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은 아주 제법 큰 화분인데, 요거는 물 주는 구멍인데 주로 여기는 제가 다 막아가지고 흙을 여기까지 채워버려요. 왜냐하면은 흙이 많이 담겨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줄 때는 이걸 들고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놔놓고 여기다 물을 주라고 하는데, 굳이 저는 이거다 다른 거 흙이 이 속에 안 들어가고 다른 거 막아가지고 부식부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막아버리고 흙을 여기까지 채웁니다.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 물을 주면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샐러리가 보면은 이렇게 흙이 채워져가 있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이걸 제가 물구멍을 막아버리고 흙을 채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흙이 많이 담겨가지고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화분을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좋은 줄 알면서 아까 그 샐러리처럼 작은 화분에 했냐면은 제가 이 앞에 여름철 보면은 봄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초순까지는 화단에서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창문에 이제 화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이 그 화분 거리에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그 창문 그 창문 쪽에 이제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해놓은 그 망에다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쭉 나가면서 방 두 개에 아주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화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땅에다 놓고 면적만 많았으면 크면은 이런 화분에다가 키우면은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하나를 들고 와서 이것이 이제 그 비타민 덩어리 채소 파슬리인데 이 뽀글형 파슬리와 그 고수처럼 생겼는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와 뽀글형 파슬리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두 가지 형이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슬리는 이 뽀글형이 됐든 이탈리안이 됐든 이탈리안은 우리가 그 향신료로 그 먹거리로만 되지만 이거는 이제 먹거리도 되지만 그 장식용과 여러 가지 용도가 쓰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 형을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2월 달에 아니면은 좀 1월 말쯤 돼가지고 씨앗을 파종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이 모종을 키워요. 최대한 빨리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밑에 뿌리가 두가 이제 아까 여기 그 샐러리처럼 이렇게 두가 이렇게 굵어져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굵어야만이 커져야만이 이 잎의 수가 많고 이제 잎을 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출하를 하기 때문에요. 샐러리도 잎을 따가지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통째로 샐러리는 통째로만 그 수확하는 게 아니고 잎을 따가지고 하면은 계속 그 1년 내내 이렇게 잎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이 파슬리도 이 일찍이 1월 말부터 정도 해서 왜 1월부터 2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파슬리 농사 짓는 것이 대부분 다 해발 한 500, 600 정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름을 지나려면은 강원도나 이런 고랭지 지역이 돼야만이 이 파슬리가 재배가 가능하고 또 먹거리로는 될 수는 있지만 낮은 지역에는 이 뽀글뽀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피었는데요. 뽀글뽀글하지 않고 잎이 피어버리면은 상품의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뽀글형입니다. 뽀글하게 되는 걸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밑에가 굵어지면은 이 줄기도 자동적으로 많이 커져요. 굵어져요. 근데 이제 뿌리가 약하면은 이 줄기도 가늘겠죠. 그럼 이 가는 걸 잎을 수확을 하려면은 많은 인건비도 들고 이게 그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 수확물을. 그래서 일찍이부터 이제 이 두가 그 파슬리 뿌리가 커지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저는 그 해발 한 600 정도 되는 곳에서 이 농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2월 달에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해도 1월 달 해가지고 하우스 속에서 난방을 해서 그 추위를 막아내기란 아주 힘들어요. 그 난방비도 많이 더 들고.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또 이제 소면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씨앗을 집안에서부터 파종을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사기 트고 이러면 이제 하우스로 옮겨서 그 모종을 키워가지고 또 옮겨 심기를 포트에다가 아니면은 트레이에다가 이제 개별 포트라든지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그걸 키워놓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봄밭에 보통 5월 5일에서 5월 10일 정도에서 이제 그 봄밭에 심어지는 거죠. 그 5월 5일에서 5월 10일 때가 이제 고랭지 지역에 냉해 피해가 서리 피해나 냉해 피해가 이제 지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이제 뭐 자연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통 5월 5일에서 5월 10일 때 이제 우리 고랭지 지역에서는 이 파슬리를 노지에 심습니다. 파슬리는 이제 하우스에 심는 것은 안 맞겠죠.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온이 되면 빨리 피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그 노지의 농사에 고랭지 지역에서 해야만이 뽀글뽀글한 것이 오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파슬리를 이제 지금 겨울철에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그 파슬리 농업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특우농원, 제가 그 전에 농업을 할 때 이 농장 이름이 특우농원.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쪽에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뭐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어떤 이런 그 플랫폼에는 특우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검색만 하면은 저에 대한 그 많은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그쪽에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플랫폼은 검색은 특우농원이나 특우농원 아니면 특우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그 페이스북, 틱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5곳 플랫폼에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슬리는 제가 그 화분을 만들어서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 상품이 이제 만들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문이 되면은 그 안전하게 택배가 도착되도록 포장을 해가지고 이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 화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 화분이 여기 보면 옆에 이제 이렇게 그 고리파자가 있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이게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면은 측면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 그 있으면은 식물 키우기 관리하는 데가 매우 유리해요.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가 구멍이 나 있다면 공기가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12곳이 이렇게 그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화분을 이제 제가 들고 한번 여기 측면 숨구멍으로 통기성이 좋은 화분. 우리는 화분을 선택할 때 집에서 보면 보통 이쁘거나 좋은 어떤 톡이나 사기나 어떤 이런 그 플라스틱 종류보다 그런 종류를 이제 하잖아요. 왜 선택하잖아요. 방 안에서 놓고 이제 볼거리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좋아라고. 근데 서로 그런 것을 식물을 키우는 데는 그 사기 화분이나 그 토기 화분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적합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옆에 구멍들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구멍이 없으면은 밑에 여기 이쪽에 구멍만 나와 가지고는 식물이 이제 아무래도 공기 소통이 적겠죠. 여기는 땅에 붙어가 있고 또 옆에는 이제 바람도 잘 들어가고 밖에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실내도 있으면은 이놈이 공기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럼 공기 소통이 잘 되고 하면은 뿌리가 이 식물은 내려가면 뿌리가 이제 안쪽에서 쭉 구멍이 나 있으면 구멍을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이 적으면은 식물은 이 안에서 뿌리가 뱅뱅 돌려요. 뿌리가 뱅뱅 돌리는 현상을 스쿨리닝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현상이 오면 뿌리와 뿌리끼리 감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빨리 썩어버리죠. 이게 열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화분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화분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보기에는 플라스틱이라서 어떻게 좀 저거 하더라도 식물은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화분을 좀 관심을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제가 손 한 번만 흔들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 크기는 요게 15cm인데요. 이 직경이 15cm고 이 길이가 15cm예요. 그럼 화분은 이 크기마다 이제 이게 다 다른데 요거보다 위에 단계가 이제 지금 이 단계가 이 화분으로서는 제가 이보다 더 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직경이 20cm거든요. 20cm. 여기도 20cm. 이렇게 아래 위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12곳이 돌아가면서 12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측면 숨구멍으로 통기성이 좋은 화분. 이 화분을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소통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기가 소통돼 가지고 좋은 어떤 건강 키울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화분을 한번 관심을 두시고 이런 화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잘 압니다. 일단 화분은 아까도 그랬죠. 보기 좋은 화분을 쓴다고. 그러나 그거는 통기성이 안 좋아가지고 뿌리 썩음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꼭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것도 사이에 보면 18 여기 이 위에 직경이 18cm 또 화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현재 이